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희두 나연 씨와 함께 큰 녹곰의 오름에 같이 올라가 보자고요. 이게 감정선을 좀 따라오려면 이것만 딱띡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다른 커플들은 안 보더라도 이 커플들 장면은 좀 이어서 보시는 게 감상하시는데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나연 씨는 아까 차 안에서 그렇게 기분이 나빴지만 여기 도착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 풍경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기분이 거의 대부분 풀리고 있을 거예요. 나연 씨가 또 바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래도 재밌다, 너랑 트레킹 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 웃겨. 희두 씨도 나는 진짜 이렇게 트레킹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랑 등산하니까 웃기다. 그것도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희두 씨나 나연 씨나 뭐 힘든 면은 있겠지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좋다는 것에 대한 표현도 나연 씨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희두 씨는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건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즐겁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소한 데서도 이 사람의 자아가 어느 쪽에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조금 들죠. 물론 이걸로 이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힙에 힘주면서 올라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니까 몸 쓰는 법을 잘 알기도 하겠지만 또 저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또 희두 씨가 좋아하고 익숙한 거죠. 나연 씨는 또 저렇게 가르쳐주는 희두의 모습이 또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죠. 기분 좋은 희두 씨의 주문이죠. 추추추추. 희두 씨가 나연 씨의 이제 등을 밀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이래서 등산 동호회는 애인을 보내면 안 되나 봐요. 나연 씨가 뭔가 다 온 것 같지 않아? 힘드니까 빨리 도착했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에 이제 희두 씨는 벌써 다 올 리가 없어라고 냉정하게 사실을 얘기하죠. 이제는 뭐 드론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런 식의 구도로 굉장히 쉽게 촬영이 되네요. 정말 이쁘고 멋있는 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시간을 올라서 정상에 도착을 했대요. 그럼 희두 씨가 자 마지막 이러면서 그 오르막에서 이제 또 뒤를 밀어주죠. 다 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힘내서 하고 그 목적지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의지가 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 건 확실하죠. 희두 씨는. 그러니까 꼭 이런 오르막을 올라가는 일 말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일이고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면 희두 씨는 누구보다도 잘 할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애를 써줄 사람이지. 지금 이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승연애에서의 희두 씨가 너무 힘든 것도 있죠. 이런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맞닥뜨린 것도 처음일 뿐더러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오르막을 오르면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우와 저기 바다야. 바다가 보이나 봐요. 나연 씨가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보여 라고 하지만 또 그거를 희두 씨가 알려줍니다. 뭔가 상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대화법 자체도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정말 절경이네요. 저 밑에 고질라가 한 2마리는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있는 풍경이에요. 진짜 여기 있으니까 눈이 안 부시다 이러면서 희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희두라는 사람을 다시 또 새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마음적으로도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심리적으로도. 여기 있으니까 해 안 들어와. 고마워.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동안도 계속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알려주고 여기에서도 나의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방패가 돼주는 이런 것들이 고맙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연 씨가 희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희두의 장점들이 여기를 오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희두의 또 이런 외모적인 것도 포함이 되죠. 물론 이렇게 키 크고 듬직한 이런 모습들. 너 키에 딱 가려졌어 이러면서 이런 것조차까지도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희두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줬다는 생각에 좋은 거지. 저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죠. 희두랑 신기한 게 엄청 그렇게 서운하다가도 한순간에 또 좋아져요. 또 한순간에 나빠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묵은 체증이 내려가서 속 시원하고 이대로 풀려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아까 차에서 엄청 싸웠잖아요. 지난 시간이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다뤘지만 그래도 여기 올라와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다 괜찮은 거야. 다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희두 씨가 나연 씨를 대할 때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이런 상황에서 좀 나연 씨가 기분 풀렸던 것 같으면 그냥 좀 다정하게 뭐 어깨동무라도 이렇게 한번 슬쩍 하면 나연 씨 기분 다 풀리거든요. 그게 이제 나연 씨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희두 씨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리고 오릉에 올라가서 몇 점이야? 50점이죠. 제가 봤을 땐 다시 100점이에요. 아까 10이었다가 여기서 다시 100이 됐어요. 오히려 100보다 아까 더 좋았을 거거든요. 아침보다 더 좋아. 올라오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스킨십도 하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이런 희두의 장점을 물리적으로 경험한 그런 느낌이 나연 씨한테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은 만약 저 시작이 100이었으면 만점이 100이어서 뭐 그 이상은 없겠지만 여기서는 한 150점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존심 상하잖아요. 10까지 내려왔다가 또 150으로 쭉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50이라고 말했던 거죠. 저 아침보다 이때가 더 기분 좋을 거라는 거죠. 차 안에서의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근데 어쨌건 계속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장면이 또 나와요. 에월더 힐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을 영어로 번역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누구도 다 어색하게 느낄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뭐 그래서 뭐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보자고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산우의 카페 손님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피자가 되어 있으니까 피자 이러면서 나연 씨가 저희 거예요. 아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희두 씨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연 씨가 이제 맞대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저 점원이 어쩌면 맞다는 식으로 제스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들 거다. 당신들 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연 씨는 당연히 우리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연 씨는 희두와 나의 공간인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에서 너무 좋잖아요. 신나고. 아까 150점이었잖아. 50점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150점이었을 거라고요. 150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들떠있는 상태예요. 역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희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희두와 같이 나눠 먹는 피자가 벌써 준비돼 있네? 신난다. 우리 거래. 근데 그게 이제 나연 씨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연 씨의 그 신나고 이런 감정적인 거. 그런데 희두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둘만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시청자에게 보이지 않는 일행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연 씨는 시청자처럼 희두 씨와 나를 생각한 거지. 근데 희두는 여기에서 촬영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넓게 보면 희두 씨의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희두 씨가 뭐라고 하냐. 나연 씨가 해주셨대잖아. 그래서 나연 씨가 이 카메라 감독님들, 스태프들을 살짝 봅니다. 희두 씨가 감독님들 거겠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아마 굉장히 다르게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야, 희두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 희두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인식하기 힘들겠죠. 이걸 희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연이는 방송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거는 이제 스태프들을 위한 거니까 감독님들 거야. 아니야, 저건 감독님들 거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말투야 여기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기 지금 점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무뚝뚝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두 씨는 나연 씨한테 너 이렇게 방송 일 하면서 왜 그런 것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건 감독님들 거야. 라고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연 씨는 어떻게 들었어? 또 이게 이제 좀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연 씨만큼 서운하게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 말투가 되게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넌 왜 그 방송 일 한다는 애가 저런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 챙길 줄 몰라? 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나연 씨한테 더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전날 지령 묶는 것과도 좀 연관이거든요. 희두 씨는 이런 감독이나 이런 스태프들이 자기가 이거 풀어서 준 거를 다 편집하고 다시 원상 복귀해서 마치 처음 준 것처럼 찍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시 묶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연 씨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하는 모습 보이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대충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감독들은 그 장면들을 다 담았고. 이제 그런 면에서의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거죠. 이 장면에서도 그런 생각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연 씨는 더 서운했을 거고. 근데 물론 그런 게 없었어도 서운했겠죠. 서운할 수 있지. 좀 다정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이 위에선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아까는 약간 꿈의 공간 같은 곳이었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차갑게 대하네. 150이어서 굴러 떨어진 게 되는 거지. 차라리 정말로 아까 50이었으면 10으로 내려온 건데 150에서 내리막으로 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땅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희두 씨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걸 나연 씨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자기가 착각한 거를 내가 제대로 말해준 건데? 잘 모르는 걸 말해준 건데?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딱딱한 멘트로 어디로 가? 길을 잘못되셨습니다. 이러면은 화나? 이게 지금 희두 씨 생각이라고. 나연 씨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해? 가 이제 나연 씨 생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연 씨는 여기에서 우리 거다 신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이건 감독님들 거고 먹고 싶으면 또 하나 시킬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실은. 피자 먹고 싶었어? 지금 배고파? 피자 같은 거 우리 것도 하나 시킬까? 라는 정도는 생각 말해줄 수 있지 않나가 이제 나연 씨 생각이겠죠. 마실 거 빨리 뭐 하나 골라봐.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자. 여기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미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자리로 가자 해가지고 여기는 카페니까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자. 이거예요. 목적이 있으니 달려가자지. 나연 씨는 지금 여기에서 멍청한 사람처럼 취급받은 느낌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방송일 해왔던 이런 경험까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시야가 내가 좁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저렇게 다정하지 않게 말해주는 희두 자체도 서운하고 아까 그 오름에 올랐을 때와 지금의 희두 씨가 또 다르니까. 근데 이제 희두 씨는 아까 그 둘만의 그런 다정한 공간이었고 여기는 이런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희두 씨가 안 먹어? 라고 물어봅니다. 나연 씨가 이제 고민 중 이러고 말하는데
이게 여기서 약간 울먹이는 걸 보고 희두가 뭐라고 합니다. 희두 씨는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희두 씨는. 그러니까 희두 씨는 이 사람이 몰랐던 걸 내가 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울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그리고 옆에서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나? 이런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버리는 거지. 아마 이 눈물에는 물론 당황도 했지만 실망도 담겨 있을 거야. 근데 나연 씨는 그것 때문만 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 실컷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희두에게 의지해야지. 150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평균 점수로 내려오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하는 그런 차가움으로 돌아오니까 굴러떨어진 느낌이 드는 데다가 방송일하는 자신이 또 부끄러운 면이 또 있었겠죠. 그런 감독님들이나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까지 순간적으로 느껴졌겠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게 확 다가오면서 또 자신의 모자람을 순간적으로 체감하는, 모자라다고 이 사람이 또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체감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희두 씨가 진짜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나연 씨가 모른 척 해줘라고 하죠.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연히 감독님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차갑고 너무 서운하고 제가 희두에게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보여주네. 희두가 꼭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도 희두는 여전히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처럼 여전히 저를 그렇게 대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야속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희두를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면서 카페에서 이제 다시 점수가 확 떨어져서 빵점이 됐습니다. 저는 저 오름에서의 그래프가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뚝 떨어진 거지.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희두 씨는 이걸 몰라요. 뭐가 그렇게 서운해할까?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서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했고 방송인으로서 주변을 챙기는 게 옳잖아. 내가 지금 한 일이 옳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그게 지금 희두 씨의 말이죠. 그리고 나처럼 주변을 생각하는 시야를 가져야 되잖아. 너도. 내 말이 맞잖아. 근데 나연 씨는 조금만 더 우리에게 또 집중을 해줬다면, 네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너에게만 집중했던 것처럼 그랬다면 그 피자 그냥 우리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음료 사가지고 여기 자리로 와야 되는 그 목적에만 충실하진 않았을 것 같아가 나연 씨의 생각인 거죠. 희두가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그 오름에서의 희두의 모습이 그냥 환상처럼 느껴지는 거지. 거기서 그런 정상에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나연 씨도 나도 쌓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쌓인 게 많았고 차 안에서 싸웠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또 차 안에처럼 되니까 더 서운한 거지. 차라리 그냥 차 안에서의 마음처럼 오름에서도 그냥 두 사람이 대면하고 그렇게 내려왔으면 아까 그게 별로 서운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름에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확 굴러 떨어지니까 똑같이 평지여도 위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치지. 근데 또 여기는 또 풍경은 좋아요. 그래서 희두 씨가 바다야 저거 이러면서 아까 오름에서 바다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나연 씨가. 그래서 그 바다야 저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는 것, 바다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 듬직한 희두가 알려주고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밀어줬던 그런 그 상황들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두가 바다가 어디 있다고 알려준들 나연 씨가 좋지 않아.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희두 씨도 나연 씨의 기분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바다야 저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나연 씨는 응 알아 라고 하죠. 희두 씨 마음대로 나연 씨가 풀리지 않죠. 그리고 음료가 나왔습니다. 돌 하루방 음료래요. 참 아기자기한 소품이 이쁘죠. 나연은 맛있는 게 나왔으니까 먹어볼래? 그냥 이 맛있는 걸 나누고 이런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하고, 희두 씨는 너 안 춥겠어? 라고 이런 추운 것, 뭔가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추울 것 같은데 추워 하니까 희두 씨가 가서 담요를 꺼내옵니다. 담요를 덮어줘요. 저녁에 지원 씨 덮어준 그 담요 아니에요? 어쨌건 나연 씨가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두 씨가 아까 바다다 저거라는 말도 실은 나연 씨에게 화해를 요청한 거고, 이 담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희두 씨 입장에서는 화해를 요청해요. 지금 나연 씨가 왜 화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전혀. 그냥 내가 말을 다정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딱딱한 말투를 해서 그런가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겠지.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남자가 저거 잘 몰라. 나연 씨가 요즘 어때? 전반적으로 끝나가는데? 그러면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뭐 아쉽나? 나도 좀 아쉬워. 근데 내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나는 여전히 너한테 서운한 것 같아. 너의 그 말들이. 그게 다 원인이 나라고 해도 야 네가 뭘 알아? 이런 말들 있잖아. 네가 나를 그냥 되게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존재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말 표현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존재. 하지만 부족한 인간, 너는 나를 부족한 인간으로 생각해. 너는 나를 부족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 가 나연 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저렇게 좋게 그냥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장면에서의 나연 씨는 희두 씨와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렇게 좋게 포장해서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그렇게 한순간에 결정한 대로 쭉 밀고 나가기는 어렵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나연 씨는 희두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는 거를 결심하고 지금 오히려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희두 씨가 세 번째 노력을 하죠. 바다다, 담요 갖다 주기, 하리보 내가 냅둔 거야. 나연 씨가 조금 좋아하죠. 침대에. 그러니까 이것도 희두 씨는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항상 생각했고 네가 힘내길 바랬어. 그냥 네가 그것을 놓쳤거나 내가 너에게 그런 표현을 안 했을 뿐. 지금도 내가 너한테 표현을 잘 못해서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지금 하리보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연 씨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좋죠. 그러니까 내가 물었잖아 너한테 너냐고. 뭔 소리야 이랬잖아. 그래서 나는 아니인 척 했었다. 근데 그니까 너였어? 라고 하는 거에 또 나연 씨는 또 기분이 좋죠. 규민형인 줄 알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때 뭐 하리보 차에도 흘리고 막 이러면서 규민 씨도 젤리를 많이 줬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만으로 나연 씨의 마음이 다시 올라가진 않습니다. 빵점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나연 씨가 너의 마음은 어때? 나랑 얘기하면서 울었던 거, 엑스룸 갔을 때의 감정 이런 것들. 미련이야? 슬픔이야? 뭐야? 희도 씨가 근데 울었던 게 미련이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힘들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희도 씨는 나연 씨랑 관계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힘들다. 미련이어서 마음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난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접지는 못할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희두 씨의 속마음이야. 자기 자신도 마주하기 싫은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제 나연 씨는 그렇게까지 듣진 못하지. 희두 씨도 그렇게까지 지금 말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럼 나연 씨가 내가 너를 좋다고 한 게 너한테 방해가 됐나 혹시? 지금 여기 카페 와서 나연 씨는 희두 씨와 정리할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 음료를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너를 좋다고 한 게 너의 다른 사랑에 방해가 됐다면 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물러나 줄게가 지금 나연 씨의 말인 거죠. 희두 씨가 왜 방해가 돼? 희두 씨는 여기 와서 지금 나연 씨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름 풀어주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리고 회심의 하리보까지도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렇게 방해라는 얘기를 하니까 희두 씨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나연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지금 희두 씨의 생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연 씨는 어제 지연이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나 때문이라고 하고 근데 난 지연이한테 한 번도 푸시하거나 오히려 너네 있을 때 그냥 피한 적이 많았는데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나? 난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다. 그러니까 역시나 나연 씨는 그러니까 정리할 마음이 막상 들어도 또 희두를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너랑 만나자 이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은 나는 그냥 혼자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희두 씨가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나연이에 대한 마음은 되게 커요. 없진 않아요. 소중한 사람이니까 챙겨주고 싶고 아끼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냥 그 마음으로만 다시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연이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제가 100%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제가 밀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막 이렇게 근데 밀어내야 되는 마음은 희두 씨 자신은 인정하고 싶진 않을 수 있겠지만 지연에 대한 설렘이 저런 것에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연 씨가 선택에 고민이 돼? 최종 선택에 고민이 돼? 고민이 되긴 돼? 저 말은 지연이로 확정했고 나를 신경 쓰고 있긴 해? 라는 뜻인 것 같아요. 희두 씨는 당연히 고민되지. 나연 씨가 나는 여기서 계속 너한테 표현을 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냥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익숙하고 그리운 마음 때문에 다시 막 너한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가 나한테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서 되게 같은 생각인 것 같아 기뻤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보자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를 해서 우리가 서로 변화하면서 우리가 다시 잘해볼 수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기뻤다라는 얘기죠. 희두 씨는 그 변화가 이별일 수도 있어. 사실 완벽한. 나연 씨는 이제 그건 결과들 뿐인 거고 변화가 돼서 이별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변화가 있으면 서로 그냥 인정하는 게 변화일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제가 아까 나연 씨가 여기서 헤어질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이랑 완전히 헤어져야지는 아닐 거야. 이 사람이랑 진짜 도저히 못 만나겠다. 약간 오히려 그런 그 순간적인 마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얘기를 하면서도. 익숙함으로 너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고 변했을 때 제외하고 싶다. 난 그럴 줄 알았고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 데이트가 너무 최악이었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그 마음이었다. 희두의 말이 나에게 공격적이었다. 그렇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엑스데이트가 종료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근데 이 카페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 희두 씨는 나름 나연 씨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자기 방식대로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나연 씨라면 그런 부분을 읽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그 서운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를 또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쌍방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지목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희두는 당연히 지연 씨를 고르고요. 마지막이니까 속마음을 좀 듣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연 씨도 알고 있죠. 지연 씨를 골랐을 거라는 걸. 희두 씨가 뭐 하냐고 묻습니다. 나연 씨는 고민한다고 해요. 희두는 왜 고민하냐고 묻죠. 규민 씨를 골라요. 그러면서 나연 씨가 나 네 차에서 짐 빨게 할게. 이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연 씨가 즐거웠어 라고 하고 말하는 이런 표정들이 물론 나중에 번복이 되죠. 그런데 이별을 고려를 하고 있는 표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실제로 즐겁지 않았잖아요, 이 데이트가. 그러니까 과정은 즐거웠지. 즐거운 순간들이 있었지. 근데 마지막에 카페 와서 굴러 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아쉬움만 남은 데이트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하는 거나 지금 이런 것도 이 사람이랑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지막이라는 생각만 100% 있는 건 아니지, 물론. 그러니까 희두는 그렇게 말하지 마죠. 그렇게 마지막처럼 말하지 마.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아니야. 이따 봐. 우리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희두의 말이죠. 그러니까 희두가 저렇게 반응하는 건 나연 씨의 저런 태도가 희두 입장에서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말이고, 나연 씨는 지금 저 말이 희두와 관계를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나연 씨가 그냥 좋게 말합니다. 우리 데이트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죠. 그러면서 희두 씨는 나연이가 나를 고르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여기에서 나름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작별을 구하고 가네. 이게 지금 희두가 이 시점까지 느낀 거지. 그리고 지연 씨랑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혜은 씨와 얘기를 하는데, 혜은 씨 왜 얘기했겠어요? 나연 씨 집에 들어왔나 확인하려고 왔다가 나연이 없으니까 그냥 혜은 씨랑 잠깐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연이 쟤는 왜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나연 씨가 이제 귀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두는 희두대로 나연 씨가 너무 늦게 오니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연이랑 놀았어도 나연이가 늦게 들어오는 건 희두 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그리고 나연 씨는 또 희두 씨가 지연 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또 보고 있고, 그걸 또 나오라고 합니다. 희두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지연 씨 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연 씨는 여기에서 희두 씨한테 왜 그렇게 불만이야? 지연이랑 잘 놀고 와가지고. 근데 희두 씨는 잘 놀고 왔지. 근데 왜? 그러니까 희두 씨 입장에서는 네가 너 규민이 형이랑 오래 놀았고 아까 나한테 이별을 구할 것처럼 그렇게 가놓고, 그래서 나는 지금 지연이랑 뭔가 다시 얘기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가 지금 희두 생각인 거죠. 그리고 희두 씨가 아까 나 오해를 했다? 힘들어서 내가 이런 감정 느껴야 된다는 게 싫어서. 너한테도 지연이한테도. 너는 그냥 규민이 형 뽑아라. 나연 씨도 너도 지연이 뽑아. 그래서 나연 씨가 아직 얘기를 시작을 안 했어.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희두 씨가, 그러니까 희두 씨는 아까 나연 씨의 그런 태도를 보고 약간 한편으로는 100%는 아닌데 약간 차인 느낌을 받고 지연이랑 만나서 신나고 위로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연이 보니까 또 좋아. 그런데 그 좋음이 서운함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또 저런 태도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한테 어떠한 어떠한 감정이 없으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연 씨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잘 되진 않았다. 근데 희두가 많이 울었던 것 같다. 그걸 안 해요. 이제 희두 씨가 많이 울었었죠. 이제 나연 씨를 떠나보려는 정말로 그 생각. 나연이가 그 아까 카페에서도 즐거웠어 이러면서 마치 마무리하는 것 같은 멘트를 하는 것. 그리고 지연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지연이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올라오면서 그 차에 타서 정말 이제 나연이를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했다. 걔 성격상 힘들다고 절대 말 안 하는데 나는 오늘 희두한테 너무 상처받고 마음이 100에서 1로 떨어져서 슬퍼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나연 씨도 희두 씨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까 카페에서 희두 씨가 자기가 왜 나연 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됐던 건데, 그걸 이제 사실은 놓치는 거지. 왜 이제 와서는 아닌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연 씨에게 툴툴대고 이런 것도, 물론 지연 씨에게 설렘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연 씨에게 관심 받고 싶은 마음도 꽤 컸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적 스트로크를 바라는 아이들의 그런 나쁜 행동, 과도 비슷한 심리인 거지.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연 씨가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었어? 그냥 선택함에 있어서 나연 씨가 같은 마음인가 나랑? 나연 씨 마음을 먼저 얘기해주고 해야지. 희두 씨가 응? 그러니까 나연 씨가 나도 힘들어. 난 쭉 말하잖아. 너랑 잘 되고 싶다고. 오늘 데이트도 좋았어 나랑? 희두 씨가 응 이라고 해요. 좋았어? 희두 씨가 응 그래요.
왜냐면 그 오름에 올랐을 때 좋았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나연 씨가 운 이유를 몰랐을 뿐이지 거기서 희두 씨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에 올라서 기분이 좋았고 희두 씨는 희두 씨대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내려와서도 챙겨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어 희두 씨는. 그 차에서 조금 티격태격한 거지. 대화가 잘 안 됐을 뿐이지. 근데 나연 씨가 난 오늘 데이트하면서 4번 울었어. 그쵸,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었죠. 나연 씨는 상처를 받았죠. 나연 씨가 난 오늘 우리의 데이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게 안 보이고 난 계속 말했어. 우리는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게 된다고. 근데 오늘 결국 우리의 모습이 뭐야? 너의 모습이 뭐야? 난 우리가 변화있는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반복이 아니고 그리움 때문이 아니고 미련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변화있는 시작은 중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서로가 변화해서 잘해보자는 수도 있고 그냥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서로가 다른 사람의 연인을 만나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연 씨가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모르겠고 두 번째는 변화가 없다.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 그게 이제 나연 씨의 이야기인데 희두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어쨌건 희두는 자기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지연에게 설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연이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자꾸 새삼새삼 깨닫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그 피자를 파는 그 카페에서도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상대만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겠지. 나한테 무슨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나연 씨가 이렇게 너는 변화가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뭔가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희두 씨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로는 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연이는 날 안 고르겠구나. 아까도 이별을 고했고 지금도 결국 내 탓을 하면서 나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물론 100% 오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나연 씨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건 태도에 변화 좀 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난 그래도 너를 고를 거니까 제발 좀 변해줘가 나연 씨 얘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최종 선택의 전날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됩니다. 나연 씨를 기다리고 있는 희두 씨의 모습이죠. 정확히 다음날은 아니고 아까가 새벽이었으니까 날짜로는 같은 날이겠네요. 당신의 X가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나연이를 멀리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자꾸 밀어내려고 했던 행동들이 많아서 나연이가 많이 서운했을 것 같고 많이 슬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연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그냥 응원해요. 나연이의 선택을. 나연 씨가 나를 고르지 않아도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나연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고를 거라고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도 그게 마음까지 와닿진 않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전날 카페에서의 나연 씨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느껴졌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걸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나연 씨는 희두를 보고 미소가 나옵니다. 미소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왜? 차가 원래 이렇게 안 더러운데 정리 안 해서. 희두 씨가 이 차 되게 오랜만에 탄다. 희두 씨가 좀 덩치가 커가지고 저 차의 의자가 조금 더 넓게 메모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해 놓은 사람 너밖에 없어 라고. 뭐 헤어진 기간이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나연 씨는 어쨌건 나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라는 거를 또 작게나마 어필을 하고 있죠. 당신의 X에게 고백하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X와 함께 이동하세요. 규민 씨한테 가서 나연 씨가 거절하는 거죠. 먼저 이제 규민 씨에게 갑니다. 희두 씨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나의 X한테 고백하려는 사람에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참 근데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옛날에 돌이켜보면 뭔가 고백하는 사람한테 데려다 준 것까지는 아닌데 여자친구를 내가 봤을 땐 여자친구를 아무리 봐도 좋아하는 남사친인데 걔와 데이트하는 장소에 데이트라고는 안 하지. 데이트라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둘이 만나는 장소에 내가 데려다 준 적은 있었던 것 같아. 진짜 그런 호구의 인생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네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 시절 썰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연 씨가 내가 운전하는 차 오랜만에 타네? 그러면서 싫지? 무서워? 라고. 그러니까 나연 씨는 항상 그 희두 씨를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과거에 운전 못했던 그런 순간들에 혼났던 기억 때문에 희두는 내 차를 타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희두 씨는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면서 희두 씨는 그게 싫지 않을 거예요. 그 혼냈던 순간도 싫지 않았을 거고 나연 씨의 차를 타는 것도 무섭거나 싫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저 차의 이름이 나봉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 좀 해, 늘었어. 라고, 안전하게 해. 라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서워할까봐 걱정은 하면서도 그렇게 혼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나연 씨가 좀 천천히 가고 싶긴 하다. 마지막 대화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차를 치워놓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을 하죠. 네가 내 차 탈 줄 몰랐어. 그러면 차 좀 치워놓을걸. 근데 뭐 밑에 발 쪽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더러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멀리서 너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뭔 줄 알아? 저 옆에 바닥에 쓰레기 있는데 희두 씨가 엄청 많더라. 아, 바닥엔 많은가 보죠. 희두 씨가 제 차를 타면은 기절하시겠네요. 아닌가? 오히려 치워주시려나?
자연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같이 갖다 놔. 남이두가 내 차 보면 또 sik겁하겠네. 이러면서 그 걱정부터 하는 거죠. 희두씨는 별로 놀랍진 않았어. 오늘 기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 뭔가 어제는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 문득. 희두씨는 여기 와서 나연씨랑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던 건 사실이잖아요. 차갑게 구으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반가움에 속지 않으려는 것도 있었고, 지연씨에 대한 설렘도 있었고, 나연씨가 변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오름에 올라가서 너무 좋았고, 근데 내려와서는 그 평상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게 행동은 하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연 씨처럼 그 감정적인 변화를 자기 자신의 생각에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또 희두 씨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거든. 이제 그런 면에서 나연 씨는 희두가 오름에선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다시 그대로구나. 근데 희두 씨는 말투나 이런 거를 크게 변화시키진 않았어도 내려와서는 나름 나연 씨의 기분을 풀려고 애를 썼다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조금만 더 예쁘게 말해주면 되는데. 근데 희두 씨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여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는 너랑 대화했을 때 하는 거랑 내가 좀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 사실이죠. 그러니까 짜증내도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가끔 그런 실수를 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과 유사했던 태도였다고 봐요. 밀어내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100%는 아니었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옳다는 생각, 반감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이 들수록 오히려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게 저런 차가운 행동의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도는 자기의 차가움, 상대를 서운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격인데 그거를 이성적 행동으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연 씨가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만 더 그러니까 희도 씨가 이제 그치. 희도 씨가 묻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했어? 나연 씨가 나는 결정이 너무 힘들었어. 희도 씨가 나는 후회 안 해. 그러면서 규민 씨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도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솔직히 마음으로는 응원을 해줘야지 생각은 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나연 씨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일 거야. 너랑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도 규민 씨를 선택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희도 씨는 정말로 나연이는 규민 형을 선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순간에는. 여기서 너와의 관계랑 너와의 데이트는 아름답지 않았어. 희도 씨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착해지네. 더 솔직한 반응이 나오죠. 착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맞아. 그래서 어제 나는 데이트 끝나고 울었어. 집 가는 길에. 근데 너도 다른 사람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나연 씨가 응. 근데 왜 울었어? 그러니까 희두 씨는 그 자리에서 나연 씨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분 좋게 막 나가는 줄 알았단 말이죠. 즐거웠어? 하고 아싸 규민 오빠 이러면서 나가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두 씨가 왜 울었냐고 묻는 겁니다. 자기만 울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연 씨는 너랑 진짜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근데 얼굴 보니까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연 씨가 그거에 속고 싶지 않아? 근데 희두 씨는 그걸로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나연 씨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희두 씨가 내가 좀 더 성숙해져 와야 되나? 내가 좀 더 성숙해져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싸울 때나 뭐 그럴 때만큼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얘기하고 고쳐주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싸울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대했던 거. 그쵸?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순간순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연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연이가 나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려서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아마 너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런 면이 나한테 조금 더 네가 그 선이 높다. 기준이 높아. 근데 그거는 희도 씨가 나연 씨를 그만큼 사랑하고 애착이 있기 때문인 건 사실이에요. 사랑에 빠진 상대는 그런 설렘이 있는 상대한테는 기준이 높을 필요가 없어. 타인이니까.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지지. 희두 같은 성격의 사람은. 그러면서도 어제 지연 씨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나연 씨에게 좋은 결과가 됐지.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한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연 씨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환승연애 시스템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연 씨가 지연이랑 그 전날 못 만나게 막 얘기하고 붙들어 놓고 막 계속해서 집착하고 이랬으면 오히려 희두 씨는 결국 떠나고 지연 씨랑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지연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더 나연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지는 거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내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다고 해서 내 말에 따르게 되진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내가 중요한 말만 임팩트 있게 던져놓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나도 머리로 알아도 그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면 감정이 또 시키는 소리를 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걸 듣는 게 중요할 때도 있고 그래도 쉽지는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서 희두 씨가 그런 것 같더라. 느꼈어. 이 말에 나연 씨가 느꼈어? 내가 너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사소한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희두 씨가 저렇게 인정하는 저 태도가 되게 변화한 거죠. 희두 씨는 희두 씨대로. 근데 여기서 나연 씨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나연이가 나를 떠나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있으니까 더 솔직하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고 생각하면 엄격하고 또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선의가 있으니까 더 이 사람을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나랑 지금 분리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타인으로서 나연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솔직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그렇게 딱 생각이 드네. 지연과 나연을 대하는 건 확실히 달랐죠. 나연에게 엄격했지. 내가 바라는 게 좀 많았네 너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말이, 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딱 든 생각이 지연이나 다른 사람 생각 들 때는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나연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 하나 작은 거 하나 못 고쳐? 왜냐면 자기는 할 수 있으니까. 나연이를 보는 잣대가 자신인 거야. 나연이는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어려워? 그래서 피자가 감독님들 거 당연한데 이걸 생각하는 게 왜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거 아닌 거? 이게 왜 서운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은 걸 바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실은 이걸 느낀다는 것 자체는 실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나는 이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승연애 나오길 잘한 사람 중에 하나죠. 안 그랬으면 희두 씨는 어쨌건 이 내려놓는 저걸 느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를 조금 내려놓는, 그렇다고 완전히 이 사람을 타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 절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연 씨가 변화하고 나연 씨가 노력을 하는 시기가 필요했을 건데 그 시기가 환승연애 나오면서 확 죽은 거죠. 만약 바깥에 있었으면 나연 씨가 혼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희두 씨가 내려놓는 그 시점까지 나연 씨가 지쳐서 떠나버리는, 그리고 나중에서야 희두 씨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도 나연 씨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바뀌었다면. 그런 면에서는 환승연애에 나오길 잘한 거지. 그러면서 희두가 진짜 놀란 표정으로 깨달았다.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네. 저도 어릴 땐 지연이 같았거든요. 자기가 지연이를 대했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니 안 그래도 됐네? 나연이한테만 내가 유독 그랬네? 이걸 깨달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됐다. 아무것도 몰라줬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인간이어서 나한테 그렇게 대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희두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걸 희두가 깨달았고 나는 그걸 느꼈고, 그래서 여기서 상처가 좀 치료가 됐다,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힘들다고 말해도 희두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들으면 다 너한테 복이 오고 떡이 떨어지는데 하지만 귀에서는 피가 난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그랬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것도 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연인관계에서. 그런데 나연 씨는 저런 부분을 좋아하기는 한다라는 느낌은 좀 들죠. 희두가 저렇게 챙겨주는 것 자체는 싫지 않죠. 내가 나한테 저렇게 챙겨주면 내 귀에서는 피가 나지. 그 귀는 더 이상 못 쓰는 귀가 돼. 희두가 그걸 깨닫더라고요. 여기서 너랑 지내면서 엄청 많이 서운하고 우리가 진짜 똑같다고 느껴져서 나는 너무 슬펐어. 그리고 규민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스피커폰으로 틀어져서 그 와중에 또 희두 씨는 스피커폰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바로 지적. 그리고 희두 씨는 잠깐 내려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다정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연 씨는 규민 씨의 고백을 거절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규민 씨가 희두를 불러서 타라고 얘기해주죠. 얘기 다 끝났어? 나 타면 돼? 나연 씨가 타봐. 이러는 거죠. 희두 씨는 뭐 지금 내가 운전석으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 타면 대리온나? 대리빈 네가 내냐? 네 차니까? 희두 씨는 그러니까 나연 씨가 규민 씨를 거절했다는 것을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히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나는 너를 엄청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사랑이라는 게 5개월 만에 사라지지는 않더라고. 그쵸? 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사랑인데, 물론 사랑의 모습 자체는 변할 수 있지. 근데 5개월 만에 사라지기는 힘들죠. 그러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 이게 물론 순서가 바뀌었어도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희두 씨는 나연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희두 씨가 만약 지연 씨를 먼저 만나러 갔다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래도 결국 희두 씨와 나연 씨는 서로를 선택했겠죠. 근데 이 순서로 하는 게 이 두 사람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희두 씨가 나연 씨의 마음을 몰랐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완전 온전히는 자꾸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이제 그런 의심들이 좀 씻겨져 나갔으니까
이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순서가 좋지. 자, 이번에는 어디 가요? 지현 씨한테 가야지. 희두는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를 짚죠. 나 어떡하나. 내 차례네, 이제. 이러면서 그 생각이 들겠죠. 나연 씨는 이게 내 마음이야. 난 그래도 널 골랐어. 그러니까 너도 날 골라주지 않으래?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희두 씨가 난 너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 너 내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날 카페에서의 나연 씨의 표정을 봤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연 씨의 표정을 본 나연 씨의 전 남친이었다면, 나는 나연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날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 카페에서의 나연 씨의 표정이 되게 세게 박혔을 것 같아. 나라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를 이제 정리하려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상황이 안 되도록 그 전에 뭔가 다른 선택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희두 씨가 진짜로 내리는 줄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두 씨가 이게 너의 마음인 거야? 다시 확인합니다.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결국 내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야. 솔직히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 적어도 같이 사는 동안의 모습으로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다들 느낄 수도 있어. 확실히 규민 씨는 다정하고 나연 씨가 원하는 거를 해주려고 애를 썼으니까. 왜 바보 같은 선택이야? 왜 저 말을 했는지는 희두 빼고 다 알죠. 넌 나쁜 남자잖아. 근데 희두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남자 계열은 아니야. 약간 츤데레 계열이지. 약간 나쁜 남자처럼 약간 상대의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더 나에게 빠지게 만드는 약간 그런 류를 나쁜 남자라고 본다면 그런 류는 아니지. 그러니까 표현이 적고 약간 좀 츤데레? 툴툴거리고 그리고 조금 바른 말 돌려서 못하는 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나연 씨 입장에서 나쁜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희두 씨는 왜냐면 희두 씨는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왜냐면 희두는 굉장히 스스로한테 엄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올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다른 사생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런 사회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격함을 나연 씨한테 들이대는 면도 있는 거고. 나연 씨가 너 나한테 나빴잖아. 여기 와서는 나빴던 건 사실이죠. 희두 씨가 여기서? 라고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저건. 그래서 나연 씨가 밀어내고 혼내고. 혼내는 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밀어내는 거는 여기 와서 심했죠. 희두 씨 마음속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박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도움될 때가 많아요. 좀 후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났더라면 결과가 너의 선택이 달라졌을까 지금? 나연 씨가 그랬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달랐을 수 있죠. 나온 씨나 현규 씨도 만약 예를 들어서 헤어진 지 5개월 만에 나왔다면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죠. 물론 두 사람은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희두 씨가 자꾸 확인을 합니다. 나연 씨의 마음을 더 알면서도 또 계속 묻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만남을 원했던 거 아니야? 원했지. 너 오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너무 확고했어. 실제로 설렜고 네가 나한테 너무 큰 것 같아. 자꾸 너한테 마음이 가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희두 씨가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좋은 마음이 들겠죠.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자꾸 너의 마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 네가 나를 아끼는 마음들이. 그게 혼내는 와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카페 장면만 봐도 실은 나연 씨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얘가 나를 그래도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이것저것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어. 이 말 멋있네요. 어디선가 들은 말 같지만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쓰이니까 멋있네요. 난 항상 너였어. 흔들렸음에도. 사실 내 마음은 네가 알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지만 그동안엔 희두 씨가 나연 씨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환승연애 환경이 좀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희두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질투 작전을 한다? 그럼 바로 정리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나연 씨가 질투 작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지. 희두는 희두대로. 근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를 선택하니까 이제야 지금 저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 말이 온전히 들리는 게 이제야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이제 이 환승연애라는 이런 환상의 공간에서 현실로 돌아가는 면 저 말이 더 마음속에 새겨질 테니까 이 두 사람은 현실 속에서는 훨씬 더 다정한 연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희두 씨가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제야 안 거지. 그러니까 나연 씨가 내가 널 생각하는 마음? 지금 뭘 원하는지? 이미 얘기 많이 했고 내 선택도 보여줬고 이제는 네가 선택할 차례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행복한 선택을 해. 여기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되든 일단 나는 개의치 않고 제가 선택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의치 않을 수는 없지. 그리고 개의치 않았다고 해도 뭐 결국 나연 씨였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태희가 데려다주고 갔던 그 공간으로 옵니다. 이제 완전히 밤이 됐죠. 지연 씨가 저 밝은 카페 안에 혼자 앉아있네요. 근데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희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완전히 알진 못해. 부담 갖지 말고 혹시라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러니까 물론 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지만 희두가 지연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희두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뭘 바라고 선택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걸로 말이 끝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내가 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나 선택해라. 알겠지? 그 마음이 있죠. 뭐 당연히 있죠. 그 마음이 어떻게 없겠어요. 정말 거의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 희두 씨 얘기예요. 나연 씨가 혹시라도 간다면 잡지 않을게. 왜냐면 너 너무 힘들어 보여. 이 말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근데 나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라고 바로 또 깨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선택해. 알겠지? 참 이게 두 사람 참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희두가 너가? 나연 씨가 솔직히 나랑 있으면 행복하잖아. 지연 씨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지연 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흘깃흘깃 보니까 지연이는 너무나 담담하고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둘이서 그냥 지연이의 속마음을 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연 씨는 한편으로 지연 씨의 그런 자유분방함, 당돌함이 조금 부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면이긴 한데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쟤는 훨씬 더 투명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장착돼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간이구나. 이제 그런 면이 조금 부럽고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희두 씨는 네가 좋은 동생인 것 같아 라는 말로 지연 씨와의 관계는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연 씨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약간의 설렘도 있겠죠. 다시 시작되는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연 씨를 바라봅니다. 단순한 선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나연이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나연이를 고른 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람 솔직히 다 괜찮았지. 그리고 희두 씨는 지연 씨나 지수 씨와도 충분히 잘 되려면 잘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생각까지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다. 다시 한번 또 만나보지 이런 가벼운 마음은 절대 아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은 나연 씨를 더 밀어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이 관계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다가 이제 실수도 나오고 하는 거지. 그랬던 거죠. 나연이가 정말 투명한 사람이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정말 나연 씨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희두 씨가 모르지 않지. 그리고 희두 씨가 가자라고 합니다. 이제 저 가자는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알리는 가자일 수 있겠죠. 나연 씨가 그럼 이제 우리 재회인 건가? 라고 묻습니다. 서로가 맞아? 그렇게 맞아? 나연 씨는 실감이 안 나서 웃고 희두 씨는 왜 웃냐고 웃죠. 그럼 자기도 웃습니다. 그리고 좋아해도 되나? 엄청 그리웠어 네가. 그러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희두 씨도 내가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커플일 때 싸우고 헤어지고 할 때도 됐어 헤어져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랑 싸워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다가도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진짜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터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는 이제 됐어 너랑 안 살아 이러면서 아우 내가 여기서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출하는 가족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간순간 이별을 했었지만 여기서의 눈물은 이게 진짜 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을 테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이 났었다라고 희두 씨도 이야기하고 롯데월드 첫 데이트하러 혜연 누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생각했다. 여기 오자마자부터 이제 나연 씨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날 한강 데이트 저 설이와 같이 왔을 때, 저 강아지를 데리고 지연 씨와 여기 왔을 때 이 장면을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나연 씨가 엄청 생각났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날 지연 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X가 더 떠올랐겠지. 근데 만약 나연 씨랑 아예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래 좋은 추억이 있었지. 이제 그런 추억만큼 이 사람이랑 잘 지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이트는 나연 씨를 도운 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연 씨의 그런 모습과 계속 겹쳐 보여서 나연 씨 생각이 계속 났다라는 거죠. 질투가 많이 났었다는 얘기도 또 솔직히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예 없었으면 질투가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희두 씨는 나연 씨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또 인정을 합니다. 설렘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설렘은 지연 씨 쪽이긴 했죠. 그러니까 설렘 자체는 지연 씨 쪽이 좀 크지만 라고 이제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연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런 감정들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들 수 있을까? 지연 씨와 잘 된다고 해도 그런 나연 씨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믿음과 신뢰
내가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내 곁에 있어줄 거라는 그런 확고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헤어질지언정 이 사람이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랑 생기는 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건 어려운 일이지. 근데 지연 씨는 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약간 의리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약간 좀 시원시원한 성격에. 어쨌건 이 두 사람은 그만큼 애착이 강한 사람의 사이인 거고. 희두 씨가 오랜만에 손이나 잡아볼까? 라고 이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이 방향도 자꾸 뭐야? 이렇게 나연 씨가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거에 되게 서툴렀는데 사람들 덕분에 많이 성장했다. 자, 그래 보여요. 여기 와서 다들 성장하고 있고 다들 깨달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가장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감정에 더 솔직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밝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장점이 보이던 나연 씨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더 솔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원래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 배려가 좀 더 감정과 결부되면서 이 사람의 감정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더 성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빈 씨와 또 고생했다 이러면서 서로 포옹을 합니다. 희두 씨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려놓는 거죠. 이게 되게 필요한 커플이었거든요. 희두 씨는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족한 점들보다 괜찮은 점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거를 또 더 생각을 바꾸려면 이 부족한 점들과 괜찮은 점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은 특성에서 나오는 다른 점들이라고. 저 부족한 점을 지우려고 생각하면 괜찮은 점들 중에서 몇 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인 거더라고요. 희두 씨도 성장을 한 거죠. 나연이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이거 좀 부끄러운데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금도 여전히 커플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두와 나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3편을 안 넘기려고 마지막 편을 찍다 보니까 지금 촬영 시간으로는 촬영한 것만으로 결과물이 1시간 넘게 나올 만큼 촬영이 됐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쪼개기로 하면 4-5편 나왔을 뻔했는데 이 호흡을 끊고 싶지 않아서 한 호흡으로 마지막을 다뤄봤습니다. 재밌으셨길 바라고 이제 제가 환승연애를 다루는 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런칭된 마음설계의 힘 클래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